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기력에서 물을 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자는 나이토 요시히토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심리학자이자 리쇼 대학 특임교수이자 안길드 대표이사, 비즈니스, 인간관계, 화법 등 실천적인 분야의 사회심리학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심리학을 대중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일본 심리학계의 권위자이자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작가로 유명하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무기력의 포로가 되었다는 판단이 든다면 제일 먼저 나는 의욕이 없어라는 생각부터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암시를 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머리가 심하게 뻗치지 않으니까 분명히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오늘은 평상시보다 훨씬 기분 좋게 큰일을 본 걸 보니 컨디션이 좋을 것 같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자신의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충족 예언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나는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라는 자신만의 암시를 한 가지 정도 정해서 그것을 매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암시가 성공하려면 이 암시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의욕을 불러일으키려면 뭐뭐를 하면 반드시 의욕이 생긴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암시를 걸 때는 앞뒤 따질 것 없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만 강하게 염원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면 되게 부정적인 암시로 빠져들고 맙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된다, 된다, 나는 된다. 의심과 증거는 법정에서나 필요한 것이다. 다른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만 머릿속에 남기고 다른 것은 지워버리세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저 부자가 되고 싶다고 강하게 염원하세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근거 따위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암시가 제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근거 같은 것이 없어도 무조건 강하게 염원하면 우리 뇌는 이를 믿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말에 근거가 전혀 없더라도 그렇구나, 나는 친절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포로 효과라고 부릅니다. 막연하고 일반적인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에게 딱 맞는 이야기라고 믿어버리는 포로 효과는 긍정적인 말일수록 강하게 발휘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심리 현상입니다. 이 같은 포로 효과는 자기 암시에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근거 따위는 상관없이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는 잘생겼다라거나 나는 미인이다라고 강하게 믿어보세요. 그러면 암시가 효과를 발휘해서 피부가 매끈매끈해지고 얼굴 생김새도 점점 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비웃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마음속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염두에 두지 말고 마음껏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펼쳐봅시다. 무엇이든 좋으니 나만의 암시를 한 가지 정해봅시다.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암시든 당신이 정한 한 가지를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성공하고 나면 암시의 수를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해지고 나면 잠깐 눈만 감고 있어도 암시를 통해 의욕을 끌어올릴 수 있게 몸과 마음이 변합니다. 두세 번만 깜빡해도 의욕이 생긴다니 말도 안 돼.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의 암시를 철저하게 몸에 익히고 나면 간단한 동작이나 문장만으로도 쉽게 암시를 걸 수 있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이를 루틴이라고 합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는 임산 심리학자 제이 브룬조에게 최면 암시 트레이닝을 받고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집중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는지는 공개된 바 없지만 골프 저널리스트인 존 안드레 서니는 샷을 하기 전에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천천히 눈을 뜨는 동작을 두세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생각이나 말로 하는 것만으로는 암시의 효과를 볼 수 없다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무언가를 먹는 등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되는 방법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빨간색의 힘.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는 빨간 팬티를 입어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힘을 내려면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야 되는데 이때 붉은색 물건을 착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붉은색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돕기 때문입니다. 빨간색 속옷을 입는 것이 어색해서 시도하기가 어렵다면 빨간색 펜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는 메모를 할 때 항상 빨간색 볼펜을 사용합니다. 빨간색 펜을 쓸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힘내자라는 자기 암시를 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빨간색을 사용하지만 나는 뭐든지 빨간색 펜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왠지 의욕이 솟아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빨간색 물건을 몇 가지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줄이 빨간색인 손목시계나 빨간색 서리철, 빨간색 필통, 빨간색 수첩 등을 준비해 두고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마다 그런 소품 등을 한동안 바라보는 것입니다. 파워 컬러 빨간색의 힘이 당신의 사라져버린 의욕을 다시 일깨워 줄 것입니다. 닥치고 행동. 무엇을 쓸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컴퓨터 저단을 켭니다. 컴퓨터를 켜면 뭐라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무엇이든 원고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의욕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무언가 행동을 하고 있으면 의욕은 자연스레 뒤따라옵니다. 아침에 조깅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의욕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스티브 챈들러는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달리세요. 그러자 상대방이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달리기가 싫다고요. 이렇게 대답하자 스티브 챈들러는 그건 아직 달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일단 달리기를 시작하면 금방 달리고 싶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욕은 행동의 결과로 생겨납니다. 의욕이 없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스몰 스텝의 원리라는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스몰 스텝, 즉 낮은 계단이라면 한 계단씩 뛰어 올라가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낮은 계단을 올라가는 경험을 하고 나면 다음에 조금 높은 계단과 맞닥뜨려도 기세를 몰아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 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처음에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중에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워밍업을 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오후에는 조금 어려운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 생각에는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기세만 붙으면 어떤 일이든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허들을 낮게 만들어서 쉽게 뛰어넘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의욕이 없다면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질릴 정도로 많은 일을 떠안고 있다면 그 누구라도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앞서 주어진 일 중 20%만 중요하고 80%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파레토의 법칙을 설명했습니다. 80% 정도의 일은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애초에 손을 대지 않거나 혹은 대충대충 넘기고 나머지 중요한 20%의 일에 온 힘을 쏟아붓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일은 대충 넘어가고 최우선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만 고르고 골라서 그 하나의 일에 최선을 다해봅시다. 정신력은 체력과 마찬가지로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는 기력이 모조리 소진된 상태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기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서면 그 이상은 아무리 노력하고 스스로 질책하면서 기합을 넣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의욕도 체력처럼 쓰면 줄어들고 사람마다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느껴지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쉬는 편이 좋습니다. 한동안 쉬다 보면 의욕과 정신력도 체력처럼 회복되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힘이 붙일 때 이를 악물고 버티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수면을 취하거나 취미에 몰두해서 에너지를 축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습관이 되지 않은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할 때 다소 하기 싫거나 귀찮기도 하고 일부러 의욕을 내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습관화가 되면 일부러 의욕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아침 저녁으로 이를 닦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를 닦을 때 의욕이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이를 닦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일을 일가로 삼고 있는 사람은 매번 의욕을 끌어올려서 개를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편차가 크긴 하지만 빠른 사람은 18일이면 행동을 습관할 수 있습니다. 대략 2주 정도는 의식적으로 열심히 행동해야 하지만 이 정도 기간이 넘어서면 억지로 하던 일도 습관으로 몸에 정착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매번 의욕을 내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행동을 반복해서 가능한 한 빨리 내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양손을 크게 벌리는 것은 대표적인 파워 포즈입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의욕의 원천이 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실험에 따르면 파워 포즈를 취할 경우 86.36%의 사람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양손을 무릎 사이에 끼고 앉는 등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쳤다는 생각이 들면 다리를 어깨만큼 벌리고 양손을 위로 힘껏 올려 크게 벌리는 파워 포즈를 취해 봅시다.
자세는 곧 의욕을 상징합니다. 새우등을 하고 고개를 쭉 숙이고 있으면 의욕이 난리 없습니다. 약해 보이는 자세를 하고 있으면 의욕도 약해집니다. 설령 당장 의욕이 생기지 않더라도 의욕적으로 느껴지는 자세를 취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영업력을 강조하는 일본 회사에서는 지금도 아침 조회 시간에 사원들이 모여 오른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매일 아침 사원들이 마음에 감춰져 있는 의욕을 이런 포즈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낫지. 일이 조금만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금세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지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힘껏 주먹을 쥐어보는 것입니다. 주먹은 사람을 때릴 때 취하는 공격적인 동작입니다. 주먹을 쥐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공격성 또는 적극성이 생겨납니다. 주먹을 쥐기 전에 별다른 사전 행동이나 특별한 도구,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기분이 침체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기가 죽을 때는 그냥 주먹을 힘껏 쥐어봅니다. 그러면 호락호락하게 질 수 없지. 이런 강한 마음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 시간이 길면 길수록 효과가 높아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분만 운동해도 활력이 최고조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상 운동을 계속해도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허락되고 본인이 원한다면 20분, 30분씩 운동을 해도 좋지만 매일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히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운동 효과를 배제하고 오직 활력만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란 점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매일 10분을 운동에 투자해 봅시다. 10분 동안만 시간을 내서 운동하면 되기 때문에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겨우 10분도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출퇴근할 때 일정한 거리를 파워워킹 자세로 걷거나 자전거를 탑시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하루 10분이라는 운동량을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상 열심히 하려고 애쓰면 위험하다. 우리의 뇌가 이렇게 경고하면 뇌 안에 있는 의욕 스위치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만약 이럴 때 억지로 의욕을 내려고 하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뇌가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육은 평상시에는 100%의 힘을 내지 않도록 제어됩니다. 항상 100%의 힘을 낸다면 근섬유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70에서 80%만 힘을 내도록 제한 수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치일 것 같은 긴급 상황에서 아이를 구하러 뛰어가거나 화재 현장에서 무거운 금고를 끌어내는 것, 이런 경우에는 100%의 힘을 발휘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가져버리기 전에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 전형적인 증상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면 더 이상 열심히 애쓰면 안 된다고 뇌가 판단해서 의욕 스위치를 강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의욕적으로 행동하려고 해도 의욕을 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의사도 우울증 환자에게 억지로 의욕적으로 행동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욕은 무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가 되면
의욕 스위치가 꺼지는지를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욕적인 사람이라도 1년에 몇 번 혹은 한 달에 몇 번은 안 되겠다. 오늘은 아무리 해도 의욕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지쳐서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깔끔하게 결론을 내리고 느긋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인정을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일본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남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써보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고마워요라는 말을 듣게 되고 남들에게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긍정의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의욕을 얻습니다. 선행을 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선행을 베푼 사람은 의욕과 활력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란 타인의 칭찬은 의욕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좋은 약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을 도와줘 보세요. 아마도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인사를 들은 날은 남은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습니다.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기회라고 생각합시다. 요즘 사람들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봐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굳이 나설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며 다가서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모처럼 생긴 의욕 충전 기회를 고스란히 차버리는 꼴입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나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밉시다. 회사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며 도움의 손길을 건네봅시다. 친절을 베풀다 보면 마음의 에너지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좋은 평판과 감사의 말은 덤입니다. 저는 제가 쓴 책이 인기를 얻어서 제 인쇄를 하게 되면 아내에게 보너스로 5,000엔을 받기로 약속해 두었습니다. 겨우 5,000엔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상당히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누구나 어렸을 때 부모님 심부름을 하고 나서 거스름돈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기회가 오면 은근히 심부름을 시켜주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나는 약간의 보상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일을 합니다. 지루한 일상의 소소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의욕을 북돋고 싶다면 자신만의 보상책이 있어야 합니다. 좀처럼 의욕이 생기지 않는 일을 해야 될 때 이 일을 하면 5,000원이라도 스스로 보상을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금액은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나올 정도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보상이 있으면 의욕이 생깁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은 상관없습니다. 미련해 보일 정도로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매사 의욕을 불태우는 직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운이 나쁜 탓인지 그 직원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어지간히 독한 상사가 아니라면 열심히 하는 부하 직원을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최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일의 성패는 운이 따라줘야 하지만 성실은 온전히 나의 의욕에 달려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결코 나쁜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의욕을 보이면 주위 사람들도 그 모습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합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응답을 받으면 기쁜 마음이 들어서
더욱 의욕이 샘솟습니다.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어차피 뭘 해도 소용없다라는 식으로 의욕 없는 모습을 보이면 주위 사람들도 부정적인 태도로 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의욕은 더 낮아집니다. 악순환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런 이에게 못된 짓을 하거나 해코지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도와줄 일이 없나 찾거나 어떻게든 힘을 보태주려고 했습니다. 의욕을 보이는 것은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고 의욕을 보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조금 더 힘을 내기 위한 심리 테크닉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책상 서랍에 달콤한 냄새가 나는 과자 따위를 넣어두고 그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냄새만으로도 충분히 의욕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자나 사탕을 먹어서 당분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설탕의 폐해는 익히 알려져 있으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콜릿이든 말린 과일이든 뭐든 좋으니 달콤한 향기가 나는 것을 가방 속에 살짝 넣어두고 의욕이 떨어질 때마다 그 냄새를 즐겨보면 어떨까요? 냄새를 비장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조금 더 참고 분발하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달콤한 향기뿐만 아니라 과일 향이나 꽃향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향을 맡으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에 속합니다. 동물이란 움직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본래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점점 활력이 떨어집니다. 책상 앞에 계속 앉아있으면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원래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다 보면 움직임이 제한되기 마련입니다. 동물원에 가면 활력을 잃고 무기력하게 지내는 동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의욕이 떨어졌을 때는 몸을 움직여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격렬하게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책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책상 앞에만 계속 앉아 있으면 누구든지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한동안 산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근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복도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식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몸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간결하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